He's in a lot of pain. Continue, please. But he's not comfortable. We must continue to the end of this. 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은 이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책은 일단 저는 제가 김미경 강사님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많이 오래전부터 좋아합니다. 김미경 강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읽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무슨 철학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게 돼 있어서 좀 장단이 있긴 했어요. 뭔가 더 알고 싶어 했는데 에릭! 하고 막 진짜 그냥 2장에 끝나는 거. 근데 또 짧기 때문에 흥미가 굉장히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 나한테 뭐 맞다, 좀 더 궁금하다 하면 뭐 그건 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는 짧아서 쉽게 빨리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거의 발제식입니다. 철학자에 대한 짧은 설명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미하이 칙센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잠깐 나오고 거기에 어떤 주된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이야기 중 하나를 이렇게 발제 형식으로 주제를 툭 던져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설명과 함께. 지금 이 책을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골라서 한 몇 차례로 나누어서 리뷰를 sorry. 몇 차례로 나눠서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제가 좀 1장, 뭐 2장 낙서가 좀 많이 돼 있긴 한데 3장, 4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1장 제목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라고 하는 빅퀘스천이 먼저 던져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철학자를 끌어다 와요. 그리고 그 철학자의 주된 주장을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개인의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아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실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실험을 해요. 한 사람의 양심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방을 2개를 설정을 하고 피험자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오답을 말하면 이걸 누르면 전압이 15V씩 가해서 그리고 가장 높은 전압은 450V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오답이 나오면 누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답이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이 사람도 실험 조사원입니다. Wrong. Head. 105 volts. Wet. Continue, teacher, please. Go on. Continue, teacher, please. Go on. Where human life wasn't involved or anything going on, but I mean, I couldn't see the point. I don't want to die suffering that. We're going to have a heart attack or something. Well, you know, but in a hospital situation, if you work for a doctor as an orderly, told you to give a hypodermic to a patient, even though the patient protested, well, you might have to do it. 이건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걸까?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사이코패스라서? 절대 아니죠. 공감을 못해서?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실험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권한을 갖냐 안 갖냐에 따라서 양심을 발현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 실험을 합니다. 2번째 실험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누르는 권한이라도 있었죠. 이번에는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아요. 진짜 피험자가 할 역할은
대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여 전기 충격을 가할 전압 수치를 큰 소리로 읽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팅에서는 다른 사람이 누르는 그런 세팅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피험자들 중에서 이 옆방에서 살려달라, 아프다, 죽을 것 같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험을 수행한 비율이 자그마치 40명 가운데 37명, 93%나 됐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생각나죠? 유대인 학살이 그렇게 행해질 수 있었던 건 히틀러 혼자 미쳐가지고 가능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시스템 곳곳에 위치되어 있는 굉장히 유약하고 양심이 있고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있었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유대인 학살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충분히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철저한 분업에 의해서.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송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그 총에 총알을 넣는 역할을 한 것 뿐인데?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해서 나오게 한 것 뿐인데? 그 외에는 난 모르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업무가 너무너무 분할돼 있다 보니까 자신의 행위의 그 여파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거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내가 그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나치가 나치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도한 분업 체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실험에 연달아서 또 다른 세 번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누르긴 눌러요. 누르는데 다른 실험 조사원들이 2명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 1명만 있었죠. 2명이 들어오고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아요 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2명의 조사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거죠. 계속 진행하세요, 안 돼요, 지금 저쪽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멈춰야 돼요 라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책임이 나한테 온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 실험을 450볼트까지 올리는 그 실험을 끝까지 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아까는 없었던 그 양심의 힘이 이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실험을 보면 좀 희망적이기도 하죠. 약간의 자극만 있으면, 정말 누구 한 명만 말해주면, 누구 한 명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 명만 말해주면 우리는 우리 양심에 의지할 수 있다,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이 개인의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 개인의 양심은 한 명만 더 있어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데 라는 겁니다.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권위에 놀랄 정도로 취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권위에 대항하는 약간의 반대 의견 또는 양심과 자제심을 부추기는 정말 작은 도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간성의 근거에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읽기 쉬운 인문학 혹은 철학 책을 찾으신다면 이 책 읽어보시면 페이지 술술 넘어갈 겁니다. 깊게 생각을 해볼 거라면 좀 더 천천히 읽어도 좋고 아주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그 서점에 베스트셀러란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